이 자리에 오니까 여러분들 낯익은 모습도 반갑게 뵙게 되고 또 우리 조덕희 의장님, 또 신호섭 의장님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요즘에 백수입니다.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을 갖다 요새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라는 데 많아가지고 뭐 몹시 분주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월급은 안 나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지난번 삼성 엑스파일을 공개하면서 떡각 검사들을 이제 폭로하고 수사 촉구한 바람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행유예가 끝날 때까지는 또 자격정지가 끝날 때까지는 이제 선거에도 못 나가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직도 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당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 이제 시간을 보내고는 있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점점 이렇게 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짧은 강의이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국 정치 또 한국 사회가 어디에 서 있고 또 어떤 가능성이 앞으로 열려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짚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년 전에요. 2011년 12월 달에 외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고 리비아 옆에 튀니지라는 아프리카 작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는 이제 위로 올라가면 바로 지중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면 이태리가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튀니지라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요. 근데 축구는 잘해가지고 월드컵 같은 데 보면 이제 예선전에서 자주 보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튀니지. 그 나라에서 26살 된 노점상이 노점상 탄압을 하니까 그 사람은 취직하려도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야채랑 과일 같은 거 좀 먹고 길거리에서 노점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경찰들이 걷어차고 단속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면 먹고 살 방법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항의하다가 나중에는 정부 청사 앞에 가가지고 신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그게 2011년 12월 중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고 정확하게 한 달 후에 그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게 마치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나라 대통령은 그 당시에 25년째 집권하고 있던 독재자였습니다. 독재에다가 경제는 제대로 안 풀리고 국민들 억압하고 노점도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분신한 그 사건이 이제 그야말로 가스가 가득 차 있는데 성냥불 그은 것처럼 이렇게 되고 폭발해버렸죠. 그래서 몇 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한 달 만인 1월 14일 날 그 대통령이 이렇게 하야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특히나 그게 한 달 만에 그렇게 퍼지는 데는 뭐 트위터 뉴스 요새 뭐라 그럽니까 SNS 이렇게 뭐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이런 걸로 해서 쫙 전파가 되면서 한 달 만에 정권이 무너졌는데 허약한 정권도 아니고 25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던 정권이 무너졌죠. 그게 무너지면서 바로 옆에 있는 리비아 거기는 40년 동안 또 이렇게 독재하던 나라예요. 거기도 가다피라는 그 가다피 장군이라고 불렸죠. 국가원수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집트도 그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옆에 시리아, 지금 시리아 내전이 바로 그겁니다. 시리아 지금 대통령은 아버지 아들 합해가지고 30년 동안 하고 있는 집안입니다. 그게도 지금 들고 일어나는데 거기는 결판이 빨리 안 끝나고 지금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요새 신문에 간혹 나오는 뭐 화학가스를 쓰니 안 쓰니 뭐 얘기하는 데가 그게 바로
이게 정권이 여러 개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 촉발이 튀니지에서 노동상 중심으로 엎드려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갑자기 드리게 된 거는 어저께 저녁에 제가 이 튀니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다룬 무슨 영화 시사회를 하는데 이 문제 토크쇼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 튀니지에서 온 사람 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저녁까지 먹으면서 나누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이 지났는데 대통령 물러나고 2년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 그래서 30년 가까이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독재 체제는 끝났지만 민주주의가 이제 갓 시작한 걸음만한 게 민주주의가 보니까 아직도 혼란스러운 국무총리가 막 이렇게 인질로 잡혀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이 사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경제 문제는 어떠냐? 옛날처럼 노동 탄압은 안 하고 덜 하지만 그래서 경제 문제가 크게 나아진 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민주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누면 하나는 정치 민주화고 하나는 경제 민주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 민주화가 시작된 것은 작년이 처음이 아니죠. 정치 민주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아마 그때도 그 6월 항쟁 직선제 개헌 쟁취하는 전 국민적인 반독재 투쟁에 여기 또 참여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기억이 생생한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때 결국 전두환 군부 독재 세력이 좀 물러나면서 직선제 개헌하겠다 약속해서 헌법 고쳐서 국민들이 대통령 뽑도록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유신 때부터 시작해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었어요. 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들 15,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98% 찬성으로 한 명만 딱 후보도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한 명 후보 나와가지고 98% 찬성해가지고 뽑아가지고 18,000명이 뽑은 대통령이에요. 요즘에 18,000명이면 국회의원도 하나 못 뽑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의원 하나 뽑을 때도 유권자가 18,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18,000명이 모여가 대통령을 뽑아. 그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전두환 그 계엄사령관이 다시 1980년에 5.18 후에 다시 이제 또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도 말만 바꿨지 한 15,000명 정도의 대의원이 모여가지고 잠실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들이 못 뽑는 나라는 이거는 정치 후진국이죠. 그래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치 후진국을 벗어나는 정치 민주화가 시작되는 거고 우리는 언제 시작됐느냐? 1987년 시작됐습니다. 1987년 선거하고 작년 선거하고 일정한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25년 만에 이루어진 이 두 개의 선거를 비교해보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25년 전에 1987년 전에 대통령 선거는 뭐였는가 하면은 국민적 합의가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화로 간다 이겁니다. 과거 박정희 시절 그 이전 시절에 대한 평가가 서로 차이가 있을지언정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민주화로 간다.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화로 간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영장 없이 사람 잡아가지 않고 잡아가면 고문하지 않고 정치 민주화로 간다. 이렇게 그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적 합의인 정치 민주화를 누가 주도해서 끌고 나가느냐? 그게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는 뭔가 하면 결국에 그 대통령 선거에는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분들이 출마를 했지만 김종필 이렇게 출마를 했지만은 결국에 그 대통령 선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정치 민주화를 하긴 하는데 그 정치 민주화의 속도라거나 그 폭이라거나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 민주화의 주도권, 지휘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1987년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에서 양김씨가 단일화가 안 되고 분열하는 바람에 노태우 씨가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노태우 저 사람은 전두환하고 같이 그 군부 독재한 사람 아니에요. 군인 출신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민주화를 대통령이 돼서 민주화를 하면